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8월 10일 하루교육학에 대한 모범 답안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파트는 교육과정 파트입니다. 교육과정 영역 중에서 우리가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 이 학습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으로 광역형, 융합형, 분과형, 상관형 이런 교육과정의 어떤 유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광역형 교육과정과 여기 보시면 상관형 교육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냐 그 부분을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광역형 교육과정은 학문 중심 설계랑 연관을 시켜 본다면 다학문적 설계랑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관련 교과를 하나의 학습 영역으로 통합시킨 것으로 동일 교육과 영역에 속하는 과목 간의 구획화를 깨뜨리고 그 영역의 지식을 포괄적으로 조직한 것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광역형 교육과정은 과목 간의 구획화를 깨뜨리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예를 들면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학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다 교과지 않습니까? 교과 과목을 이걸 깨뜨려서 물리나 화학과 생물학과 지구과학을 묶어서 과학이라는 하나의 교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광역형 교육과정이고 또 다학문적 설계입니다. 근데 여기 말을 보면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관련 교과를 하나의 학습 영역으로 통합하면서 각 과목 간의 구획화를 깨트린다고 해서 그러면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학 이거 내용들을 다 벗어 던지는 거 아니냐, 여기서 벗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생물학이라고 하는 어떤 교과목들을 통합해서 어떤 하나의 교과목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교과목을 만들어내서 구획화, 획을 나눈 것을 깨트리고 하나로 통합을 하되 그 안에 내용은 어느 정도 교과의 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상관형 교육과정은 아예 교과의 그 구획화를 깨트리지 않습니다. 기존의 교과서는 무조건 유지하는 거예요. 물리학, 화학, 생물학 같은 경우에는 물리, 화학, 생물학이라고 하는 그 교과의 구분선은 기존에 그대로 유지하되 물리학과 화학 중에서 비슷한 요소가 있으면 같이 가르치고, 이렇게 역사나 예를 들면 역사 교과나 국어 교과, 문학 교과랑 비슷한 교과에서는 그대로 구획하는 유지한 상태에서 비슷한 요소가 있으면 함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형 교육과정은 이 구획화를 깨트리되 그 안에 다 뭔가 그 깨트리면서 그 안에 교과선이 다 무너지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안에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이 물리학이라고 하는 거, 생물학이라고 하는 거, 이런 요소들, 그런 요소들의 어떤 특성들이 반영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예 모든 교과의 선이 완벽하게 무너지고 통합시키고 아예 원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간학문적 설계, 초학문적 설계 이런 것들이 존재하겠죠.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누어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광역형 교육과정은 다학문적 설계랑 유사하다고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보시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 철학 내용은 비판 이론을 문제로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 이론은 교육 사회학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교육 철학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 이론을 준비하실 때는 항상 교육 철학은 교육 목적, 교육 내용, 교육 방법 이 세 가지 요소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의의와 한계점 이렇게 5가지만 준비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판 이론도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며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추구했고 그리고 이게 어떤 의의와 한계가 있는지를 정리했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은 주로 나왔던 문제인데 허쉬와 블렌차드의 상황적 지도성을 바탕으로 시험을 냈고 Q3 이 상태에 해당하는 구성원들의 직무 상태는 어떻고 그리고 심리적 상태는 어떻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효과적인 지도성은 무엇이냐를 풀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사회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하그리브스의 교사의 유형, 그 다음에 학생들의 생존 전략 이것과 연관시켜서 제가 한번 문제를 냈던 겁니다. 그래서 2개 다를 여러분들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하그리브스는 교사가 각자가 자아 개념, 각 교사마다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로 나눴습니다. 맹수, 조련사형, 연예인형, 예술가형.
나왔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런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업 분위기 이런 게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 상호작용인 거죠. 이 교실 안에서 학습자와 교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세부적인 어떤 특징들, 세부적인 상호작용, 여기 초점을 두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그리브스의 교사의 유형, 그리고 이 부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생존 전략, 이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1강을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에서 교육 심리, 교사 학습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